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자, 여기 SE 11인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디폴트 JRE가 JDK 15.으로 되어 있죠. 어제 테스트한다고 12버전 거 제가 버전업 한 거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이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15를 깔고 12버전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사용해야 되는 건 11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되어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설정은 뭐냐면요, 시스템의 설정이 아니에요. 시스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클립스를 깔게 되면 그걸 디폴트로 갖고 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제 수정했습니다, JRE를. 그래서 그거를 디폴트로 11 버전으로 바꾸고 시작을 할게요. 11 버전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말씀드리면 LTS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은 LTS가 아니에요. 롱텀 서비스, 계속해서 서비스를 지원해주지 않고요. 그냥 버전업만 계속 될 거예요, 쓸데없이. 왜냐면 그게 거기가 마지노선이었으니까, 유료와 무료와 마지노선이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LTS는 다른 코레토라든지 아니면 줄루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표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LTS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처음 개발이거나 아니면 버전업을 한다고 치면 11 버전으로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먼저 바꿀게요. 얘는 이클립스 버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프리퍼런스, 그 다음에 자바 인스톨드 JRE. 자, 보시면 두 개 다 올려놔있죠. 어제 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체크를 얘로 바꿔주세요. 자, 되셨으면 어플라이. 1.8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올리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올린 거는 뭐예요? JDK를 올렸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JDK 안에도 JRE가 올라가 있으니까. 기억나시죠? JDK 안에도 JRE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기 선택을 한 거예요. JRE면 JRE만 올라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pply and close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 볼게요. 파일, new, 자바 프로젝트. 자, 그럼 뭘로 바뀌었어요? JDK가 11 버전으로 바뀌었죠. 이해 가시죠? 어떻게 바꾸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할 때 저 미리 공부하려고 깔았는데요, 깔려있는데요, 전혀 상관없다고요. 그거는 초급자들이 겁나니까 와씨 1.8이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손 못 따라가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냅두라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팅만 바꿔주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개발 PC는 모두 다 이렇습니다. 단넷을 하시더라고도 원래 4.5부터 지금 6.0까지 나왔거든요. 그것도 다 설치해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설치하시는 개발 환경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오늘 날짜 적어주시고요. 2021 0216. 자, 언더바 하신 다음에 오늘은 타입 프랙티스입니다. 타입 프랙티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create module info 안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또 물어볼까봐, create module info는 뭐냐면요, 원래는 자바는 각각의 프로젝트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씩밖에 동작이 안 돼요. 같이 보시는 것처럼 한 프로젝트에 메인이 여러 개 있어도 하나밖에 메인 동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모듈을 자바에다가 연결시켜서 익스포트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트랑 인포트를 시키면 다른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내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얘를 JRE, 그러니까 뭐요? 아카이브 파일이라고 하는 자르 파일로 만들어요. 라이브러리로.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인포트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결하실 수가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이게 언제부터 생겼지? 11인가?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finish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에서 11 버전인 거 확인하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수업 계속하고 있는 요거입니다. 요거 여기까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저 JDK 11인데 네. 생긴 건 자바 SE 11인데 달라도 괜찮은가요?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셨을 때, 뉴 하셨을 때 여기에서 요거 설치하셔서 그래요. 요거. 그 위로 다시 새로 만들어요?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웹 하실 때는 버전을 좀 많이 따지는데, 지금은 11 버전으로 사용하시면, 제가 요거 깔려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얘랑 같습니다. 요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자바가 업데이트됐으면 11 버전인데 지금은 뭐예요? 업데이트 10-9 버전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11-11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스펙스파이 버전이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자바 SE 11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 그냥 실행이 될 겁니다. 표준 버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사용한 겁니다. 지금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자, 되셨고, 또 질문 있나요? 자, 없으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 패키지 만들어 주시고요. com.min.edu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ish 만들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다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지금 있었던 1번부터 8번까지 메소드로 다 구성을 할 겁니다. 지금 뭐예요? 실행시키는 곳과 기능은 따로 나누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기능은 기능대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행은 실행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은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바 공부할 때 뭐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 시행이 작동되는지. 네, 그거 테스트할 때 만들어지는 테스트 메인입니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 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new,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ype practice 그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만듭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번에는 API 주석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API 주석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API 주석을 만들 때는 처음에 메서드를 작성하세요. 자, 퍼블릭이고요. 일단 안 배웠으니까 그냥 보이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차투, 인투 차. 자, 이렇게 해서 메서드를 하나 구성을 하도록 하죠. 이게 뭐였어요? 메서드의 선언이었습니다. 접근 제한자, 바란 타입 메서드면 소가로, 그 다음에 중가로. 요게 메서드의 선언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책에 있거나 읽으실 때 메서드 이렇게 선언합니다 라고 하면 뭐예요? 저거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저기에 옵션들이 뭐가 있냐면요, 파이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셨던 스태틱, 그 다음에 뭐 싱크로나이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다 모르셔도 상관은 없고요. 하나씩 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아규먼트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증명하고 싶은 거는 갖고 오면 되겠죠? 어저께 거 공부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를 차로 바꾸는 걸 해보래요. 자, 처음에 int, 어제 기억나시나요? int n은 자 65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정수 int의 타입으로 65의 리터럴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만들어낸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 얘를 가지고 캐스팅 연산자를 사용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즉 뭐예요? 어제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었죠. 자, 코드 포인트의 타입은 뭐죠? 코드 포인트의 타입 int입니다. 하지만 다시 정수를 int의 정수 혹은 다른 정수값을 차라고 하는 유니코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맞아요. 캐스팅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형태의 형변환입니다. 자, 됐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로 변경하고요. 차로 변경하고 C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n이라는 걸 집어넣는데 그냥 넣으시면 안 된다고 했었죠. 만약에 리터럴이면 어떻게 된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네, 어제 가르쳐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것 중에서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터럴은 공간의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요. 하지만 위에 것처럼 int로 되어 있다면 차 C는 자 n이라고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차, 너는 차의 형태의 코드 포인트 값이야 라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소를 가지고 C라고 하는 애를 찍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65는 차에서 유니코드 표죠. 유니코드 표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escape 써봐야 되겠죠. T 탭 쓰기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혹은 시소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시소는 좀 많이 쓰기도 하는데 자, 시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시스템.out 프린트 애들은 자, 지금 보세요. 자, 기억하세요. 시스템이라고 시작되는 애들은 다 뭐예요? 메모리에 걸린 애입니다. 메모리에서 끄집어서 콘솔에 출력해줘. 시스로 시작되는 거. 입력은 뭐겠어요? 시스템.in입니다. 메모리에 올려놔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입력한 거를 메모리에 올리기 위해서는 시스템.in이라는 애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메모리에 있는 애를 끄집어낼 때는 시스템.out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콘솔에 찍어주고 프린트입니다. 그 중에 프린트 라인입니다. 라인은 뭐예요? 찍고 나서 한 줄 내려줘. 아시겠죠? 그러면은 라인이 없는 애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자, 프린트. 그 다음에 똑같이 작성해도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요. 얘는 뭐예요? 한 줄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뭐예요? 옆으로 쭉 갑니다. 라인 없이. 자, 그 다음에 출력하는 방법은 또 얘도 있습니다. 시스로 하신 다음에 F. 자, 얘는 뭐냐면 포매팅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렇게 문자열과 어떠한 것을 합치는 걸 컨캔트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이번 주에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작성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용어 하나 나옵니다. 이 값을 여기다 껴넣는 거예요. 그걸 프로그램 용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태우다라고 해서 바인딩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intf는 이렇게 만듭니다. 자, 하신 다음에 바인딩 되는 애들을 모듈러스 C 하신 다음에 컴마 하신 다음에 여기다 C 넣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돌려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보이세요? 자, 이거 일부러 낸 건데요. 잘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일부러 발생한 건데요. 자, 초이스는 우리가 언제 사용했냐면요, 어제 수업할 때 사용한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있죠. com.min.edu의 초이스 네임 말씀드렸죠.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이 뭐라고 했어요? 메인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 프로젝트에서 메인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이클립스가 예전에 실행시켰던 메인을 기억합니다. 걔를 실행시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프로그램 시작과 끝인 여기서 메인을 만듭니다. 자, 만듭니다. 자, 오른쪽 버튼 new. 패키지를 나눌까요? 네, 패키지를 나눕시다. 자, 오른쪽 버튼 new 패키지 com.min.main. 자, finish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다 메인 만들게요. 오른쪽 버튼 new 클래스, 그 다음에 practice 언더바 메인, 그 다음에 메인 체크해 주시고요. 안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메인이라고 만드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finish.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못하나군요. 바꿔야 되겠다. 아, 바꾸실 때 용어가 뭔지 아세요? 저 리네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개발에서는 리팩터라고 합니다. 리팩터. 그래서 망고 공통어인 F2를 누르셔도 되고요. 단축키는 F2예요. 모든 애들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파일의 이름을 바꾸시거나 그럴 때는 리네임이고요. 지금처럼 뭐예요?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되죠. 이건 리팩터라고 합니다. 얘가 영향받은 애들을 다 바꿔주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저 객체를 사용해야 되니까 사용하려면 인스턴스화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타입이 아니죠. TP. 네, 이렇게 쓸게요. TP 프로젝트, 그 다음에 TP는 new 생성자 불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그럼 뭐예요? 내가 사용할 애를, 다른 곳에 있는 애를 내가 메모리에 올려서 쟤를 사용할 겁니다 라고 미리 올려놓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패키지가 다르니까 임포트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임포트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갖고 있는 건 뭘 갖고 있을까요? TP는 뭘 갖고 있을까요? TP는 뭘 갖고 있어요? 자. 네, 잘 보세요. 기본 타입과 참조 타입 때 했던 건데요. 자, int n은 10이에요. 얘랑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int나 이런 것들은 정수니까 많이 쓰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저런 애들은 user define class라고 하거든요. 타입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int도 타입이고, 지금 보시는 얘 type practice도 타입입니다. 아시겠죠? 똑같아요. 얘 두 개 뭐라고 해서 타입. n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어요? int만 들어갈 수 있죠. tp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어요? type practice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얘를 12란 값을 넣어놨죠. 그럼 얘는 뭐 들어가 있어요? type practice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얘는 뭐예요? 리터럴 값이죠. 얘는 객체죠. 그래서 new를 붙여주고, n을 호출하면 값이 나오겠죠. 10이라는 값. 얘는 뭐 나올까요? 자, 객체를 만들면 뭐가 생긴다고 했었죠? 생성. 네? 아우, 멤버 다 생성되지. 당연히 생성되지. 또 그거 말고 바깥쪽에 생성되는 거. 맞아요. 레퍼런스랑 해시코드 같이 뜬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뭘 담고 있어요? 찾아가야 되니까 주소를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소를 담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시니까 리팩터 먼저 하고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리팩터는 이렇게 합니다. F2 누르셔도 되고요. 잘 보세요. 얘를 바꾸면 얘도 같이 바뀌어야 돼요. 맞죠? 쟤만 바꾸면 여기 또 선언해야 되잖아. 그래서 리팩터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얘가 갖고 있는 모든 애들을 같이 바꾸도록 해줍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아이디는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여기에 어디 갔냐? 리팩터 보이세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Alt Shift R이라고 하는 리네임을 통해서 누르신 다음에요, 얘를 타입이라고 바꾸도록 하죠. 제 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안 바뀌었으니까 잘하시니까. 자, Finish 누르시면
얘와 연결되는 애들이 같이 바뀌죠. 이걸 뭐라고 한다? 리팩터. 됐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쟤는 기본 타입이니까 L이니까 요건 기본 타입이겠죠? 그러면 기본 타입인 10이 나올 겁니다. 되셨죠? 얘는 왜요? 기본 타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해줌. 자, 그 다음에 실수. 자, 이번에는 TP를 찍을 겁니다. TP는 객체죠. 객체는 뭐예요? 값이 안에 있죠. 즉 철가방을 우린 먹지 않아. 철가방을 꺼내서 짜장면을 꺼냈을 때 우리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겉껍데기만 보고 아 철가방이네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철가방은 되게 많아. A라는 중국집, B라는 중국집 많아요. 그럼 어떻게 구분돼요? A 지점의 철가방, B 지점의 철가방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이름이 A 지점이라고 하는 게 TP입니다. 그럼 TP는 딱 찍으면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TP를 찾아갈 수 있는 주소만 찍히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이상한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찍혀요?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조정원 씨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조정원 씨도 있을 거고 부산에 있는 조정원 씨도 있을 거고 강원도에 있는 조정원 씨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구분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을 알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갑니다. 컴점 민점 2주에 타이틀에서 태어나내고요. 됐죠? 주소는 뭐라 그랬어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했었죠. 막 바뀐다고 했었죠. 근데 고유한 값을 하나 갖고 있다고 했었죠. 그게 뭐예요? 해시코드였습니다. 해시코드를 16줄 찍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태어나내고 고유값은 얘입니다 라고 하면 얘만 확인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태어난 애 맞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TP 점 한 다음에 자,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바가 시작되려면 여러분들이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계시고 고조함과 증조로 쭉 이렇게 시조가 있는 것처럼 자바는 뭐가 처음이라고 했었죠? 자바점 랑점 오브젝트. 그러면 자바점 랑점 오브젝트를 뭐예요? 확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걔 것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했었죠. 자, 보이세요? 오브젝트 거, 오브젝트 거, 오브젝트 거, 오브젝트 거, 오브젝트 거. 오브젝트 거, 오브젝트 거, 오브젝트 거. 그 중에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했는데 난 내 특징을 갖고 있죠. 내 특징을 추가한 겁니다. 됐죠? 네, 처음에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실행시킬 게 into to 차니까 요거 누르신 다음에 되셨죠? 자, 메서드를 실행시켰으면 반드시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보이드. 뭐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네요. 그러니까 저기서 실행하고 끝나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거요. 내가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어. 상품이 와야 되는데 안 와. 보이드입니다. 그죠? 내가 주문을 했어. 그럼 뭐예요? 상품이 와. 그럼 뭐예요? 리턴이 있겠죠. 아시겠죠? 근데 뭐예요? 우리는 메서드를 보이드로 만들었으니까 얘는 아무것도 나한테 주지 않네요. 그럼 뭐예요? 단한 타입을 받아낼 필요가 없죠. 다시 담아서 사용하는 거니까. 값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변수에 담아서 사용해야 되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출력되는 거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잘 보세요. C. 되셨나요? 자, 여기 프린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까지 찍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LN을 안 누른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프린트 F는 어떻게 된다? 저 뒤에 있는 거 C 있죠? 모듈러스 C가 차예요. 모듈러스 S는 뭐예요? 스트링입니다. 모듈러스 F는 실수입니다. 모듈러스 D는 디지트. 뭐예요? 숫자, 정수. 아시겠죠? 이렇게 바인딩되는 타입을 선택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escape 문자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잘 보세요. 여기다가 escape n 한 줄 내리기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여기다가도 escape n, 여기다가도 escape n. 자, 그 다음에 실행시켜 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위에 거는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찍었죠. 맞나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출력이 되고 또 찍었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였으니까 쭉 나오고 됐죠? 그럼 여기 하나 공간이 뭐예요? 엔터가 들어가 있다고 했었죠. 자, 마우스 올려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커서가 내려가 있죠. 엔터가 하나 찍은 거죠. 이게 뭐예요? 어제 가르쳐드린 escape 문자였습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증명해봤습니다. 하나는 증명이 끝났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요. 되셨죠? 네, 하나 증명해봤습니다. 그래서 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코드 포인트는 반환이 되면 인트 값으로 반환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수는 다시 코드 포인트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캐스팅 연산자를 통해서 차로 변경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요번에는 자, 두 번째 겁니다. 자, 위에다 작성할게요. 자, 퍼블릭이고요, 보이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차 to int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API 문서 만든다는 게 한 문서 같네요. 자, 여기는 API 문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시 별별 엔터.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뭐 예약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어스라든지 뭐 작성한 사람 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HTML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HTML을 안 배웠다고 해서 안 나가긴 하는데 그냥 저렇게 작성하시면 좀 이따 보시면 작성자 어스라고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냥 어노테이션이에요. 그냥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 이름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다가 얘 설명 적을게요. 자, 얘 설명은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 자, 인트, 차부터 할까요? 차, C는 A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터럴 집어넣고요. 자, 궁금한 겁니다. A는 A의 코드 포인트는 뭐지? 즉 뭐야? 정수값은 뭐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int C는 int i는 C. 자, 전혀 문제없죠. 당연하죠. 코드 포인트는 int 타입이라고 했으니까 int로 그냥 들어가겠죠. 프로모션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모션이 발생하고요. 자, 이렇게 바꾸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시소 그냥 찍어볼게요. 시소 i. 프린트 f로 찍을까요? 프린트 f로. 자, A의 코드 포인트 int 값이라고 해주시고 여기다가 모듈러스 숫자니까 D, 그 다음에 컴마 I, 그 다음에 escape M. 이렇게. 그러면 값 바인딩하고 한 줄 내려주겠죠. 프린트 F는 한 줄 내리니까 아니니까. 그죠? 자, 되셨고, 실행을 시키려면 또 그냥 돌리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호출을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아까 처음에 호출한 거는 인투 투차였죠. 하지만 지금 차 투 인트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실행은 어디서 한다? 메인에서. 어떻게?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라는 건 뭐예요? 인스턴스화를 통해서. 됐죠? 인스턴스화는 뭐다? 메모리에 할당하는 거다. 메모리에 올라가면 우린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그냥 사용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이름에 묶여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요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practice main 가셔서 요거 안 쓸 거니까 요거 3개 주석 처리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tp. 요번에는 차 to int. 자, 마우스 올려보시고 또 보이드네요. 그냥 실행시키면 뭔가 해준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만든 사람 JPA 설명 이렇게. 됐죠? 너무 지저분하죠? 한 줄 내리고 싶어요. 그럼 뭐요? 한 줄 내리기 HTML에서 뭐죠? 하신 분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다가 BR 태그 브레이크 리드 그만 읽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줄 내려가겠죠. HTML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고 자, 다시 마우스 올려보시면 이렇게 한 줄 내려가겠죠. 내려갔죠? 지금 옆에 붙은 다음에 한 줄 내려갔죠. 되었죠?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딱 실행시켜 주시면 또 여기 런 누르시고 실행시켜 주시면 A의 코드 포인트 값 int 값은 65입니다 라고 돼 있었죠. 됐죠? 그 다음에 escape N자 돼 있으니까 여기 커서도 밑으로 내려가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됐죠? 이게 개발의 답니다. 이게 많아지면 와 개발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적으면 그냥 연습하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최근에는 로직을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 로직을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이만큼 많았던 소스를 줄이는 방법. 얘네를 미리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객체 지향으로니까. 그게 뭐예요? API입니다. if는 쓰는데 너무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커먼스 랑3이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이런 if meaning과 그런 것들을 다 주의해낼 수가 있습니다. 너 널이냐? 너 뭐 카드 갖고 있냐? 이런 거 다 판단해줘야 되잖아. 그런 것들을 다 API로 만들었어요. 그럼 한 줄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API 개발자가 많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로지컬한 개발자를 진짜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걸 구성해야 되니까. 하지만 최근에는 이력서에 적혀있는 게 뭐냐면요, API 사용 가능한, 공공 API 사용 가능한, 형변환 가능한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될 분위기도 그쪽이고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입니다. 자, 차가 아니죠. 차는 위에 만들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 int 그 다음에 칼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C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맞나? 네, 플러스 0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저게 결과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자, 제가 보기엔 이상합니다. 자, 실수하신 다음에 칼 한번 한 다음에 실행 한번 시켜보세요. 자, 65 됐죠? 자, 이게 왜 그렇게 65가 나왔을까요? 대문자 A가 유니코드 65라서. 네, 맞아요. 대문자 A가 65죠. 맞나요? 자, 잘 보세요. 자, 이쪽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오른쪽부터 보셔야 된다고 했었죠. 자, 연산은 다 뭘로 발생해요? 정수끼리의 연산은 다 뭘로 발생해요? 인트로 발생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서로 연산을 해야 돼요. 근데 빨간 줄이 안 갔어요. 코드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뭔가 연산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연산은 다 뭐예요? 비트 연산으로 발생된다고 했었죠.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인트 타입으로 자동으로 변경돼야 되겠죠. 65로 변경되고 플러스 0. 그럼 결과는 뭐로 나와요? 인트가. 인트 공간에 다 맞죠. 출력. 됐죠?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산은 어떻게 된다? C가 int 연산을 위해서 코드 포인트 값으로 변경이 되고요. 변경되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0하고 더하면 뭐가 돼요? 65가 나오죠. 되셨나요? 이렇게 연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개발하실 때는 혼자 공부하실 때 힘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책에 보시면 뚜뚜뚜 치면 나오네, 65 나오네, 끝.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분석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 많이 키우셔야 나중에 알고리즘이나 다른 걸 풀어낼 때 좀 편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증명해봤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질문 있나요 혹시?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바로 얘기하세요. 네.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리터럴이랑 그 연산의 결과랑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int 만약에 n은 65가 리터럴 값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무 숫자를 넣어도 다 리터럴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냥 값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리터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담겨있지 않고 오른쪽에 숫자가 보인다. 그럼 다 리터럴 값입니다. 담겨있다는 게 그 네. 변수? 네, 맞아요. 변수에 담겨있다면, 선언이 돼 있어서 그 안에 는으로 대입연산자로 잠겨있다면 그거는 공간에 담겨있는 값이고요. 네. 그냥 이렇게 숫자가 덩그러니 바닥에 이렇게 찍혀있다. 어디 갔냐? 이렇게요. 얘는 리터럴입니다. 리터럴.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차 C는 뭐예요? 변수에 담겨있는 거죠. 그럼 얘는 변수입니다. 차 변수입니다. 그 왼쪽은 차 변수고 오른쪽은 리터럴.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정수의 리터럴은 4개라고 했었죠. 10진수, 2진수, 8진수, 16진수. 그 다음에 실수의 리터럴은 2개라고 했었죠. 그냥 쓰면 뭐예요? 더블의 리터럴. 그 다음에 뒤에다가 F를 붙여야지만 플롯의 리터럴. 그 다음에 분리는 뭐예요? 2개밖에 없다고 했었죠. 예약으로 true와 false. 그죠? 차는 2개가 있다고 했었죠. 하나는 값을 갖고 있는 원커테이션의 값. 두 번째는 뭐예요? 원커테이션의 유니코드 표현되어 있는 역슬러시 U 16진수.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그 변수명에는 값이 들어가고, 네. 그 객체명에는 주소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객체명이라 하면은 그
아까 타입 프로텍스하고 TP에 담은 게 그게 네. 객체명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요게 변수명. 얘도 변수명인데 얘는 주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객체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같은 변수입니다. 같은 변수이지만 쟤는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객체명이라고 하는 것 뿐이고요. 사실은 변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값을 담고 있고 하나는 주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한 이름이 값을 담고 있으면 변수명, 주소를 담고 있으면 객체명이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기능, 동작 똑같습니다. 기능, 동작 똑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n에다가 다른 값을 담았어요. 담을 수 있죠? 기억나시죠? n은 20 맞죠? 선언을 해놓고 n에다가 다시 20이란 값을 재입력한 겁니다. 변수의 특징이었죠. 기억나시죠? 변수의 특징이 뭐였죠? 재활용. 네, 재활 형성이긴 한데 네, 그게 아니고 변수는 마지막에 입력된 값을 값으로 인정한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얘도 똑같습니다. 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TP 있죠? TP는 null. 그죠? 만약에 새로운 값을 잡고 싶어 new type 이렇게요. 그럼 뭐예요? 새로운 애가 담긴 거죠. 선생님 이름 똑같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20도 숫자고 10도 숫자죠. 다르죠? 얘는 뭐예요? 주소가 달라졌겠죠. 자, 한번 찍어볼게요. 잘 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 해드립니다. 시간은 좀 걸릴 뿐이지만 네, 괜찮아요. 자, 돌려볼게요. 자, 얘는 여기다가 그냥 찍어볼게요. 자, 보이세요? 다르죠? 첫 번째 거는 고유값이 뭐였어요? 4926097B였죠. 하지만 두 번째 건 어떻게 되세요? 392238D. 왜냐고요? 자, 여러분들 설계도가 있어요. 자, 금천구에 공장 하나 지었어. 공장에 뭐 없나? 자, 여기다가 삼성 레미안 사고 싶다. 삼성 레미안을 지었어. 금천구에. 제주도에도 똑같은 설계도로 제주도에도 지었어. 강원도에도 지었어. 자, 내가 금천구에 있는 집을 샀어. 그렇다고 부산에 있는 집이 내 거랑 모양이 같고 모양이 같다고 해서 내 집이 아니죠. 왜냐고요? 설계도만 같을 뿐이지 공간과 위치는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뉴를 하면 새로운 레퍼런스, 새로운 해시코드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객체의 특징이죠. 아시겠죠? 저거를 고정시키고 싶다. 그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싱글톤 디자인 패턴을 배우거나 아니면 앞으로 배우게 될 스태틱으로 만들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되셨나요? 네. 네. 예. 자, 다음 거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어디 갔냐?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는 거 했고요. 끝났죠? 네. 그래서 연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애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자, 퍼블릭이고요. 보이드입니다. 자, 쟤는 좀 기네요. 네, 차2 int2 자, 요 문제고요. 사실 요 문제는 이거를 해달래요. 차에 A는 A를 유추해서 C를 차 C를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니코드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차례대로 돼 있다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 여담. 머리가 아플 땐 여담이죠. 자,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세대 맞나? 여러분들 세대 우리 때 많이 썼는데. 얘들은 원체 젊으셔가지고 여러분, 그렇죠? 88 올림픽 뭐죠? 88 올림픽 그렇죠? 모를 수 있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단어 아세요? 알아요. 아시나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젊지 않군요. 자, 100이라는 단어입니다. 100. 그죠? 이 단어가 어떻게 나온 건지 아세요? 그건 몰라요. 그걸 모르겠죠. 이거 누가 썼는지 아세요? 개발자가 썼습니다. 잘 보세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자, 정규화 표현식 같은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 아이디 같은 거 할 때 아이디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여기는 특수문자 언더바 이것만 사용 이렇게 검출해내잖아요. 그거를 언제 다 찾냐? 그죠? 못 찾죠. 그래서 정규화 표현식이라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하거든요. 우리도 조금 배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글을 쓰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어. 한글의 조합이 엄청 많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역부터 100까지 이게 국어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했겠어? 개발자밖에 몰라 이거는. 아시겠죠? 세상의 모든 개발입니다. 지하철 2호선 타고 오신 분. 지하철 2호선 안 타니? 지하철 2호선 타시면 여기 모니터에 다른 데도 있나? 여기 이렇게 칸수가 있고요. 여기는 혼합이라 혼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여기 앞에 보신 분 있나요 이거? 네. 앞에 뭘로 시작되죠? 네? 아, 앞에는 모르겠어요. 그죠?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1번 책간, 2번 책간, 3번 책간 이렇게 세죠.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0번 책간, 1번 책간, 2번 책간. 아, 왠지 아세요? 개발에서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해요. 이거 누가 만들었겠어? 당연히 개발자가 만들었겠지. 일반 사람이 만들었으면 당연히 1번 책간, 2번 책간이라고 누가 0번 책간이라고 하냐? 혹시 지하철 2호선 타실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너무 익숙해요. 개발자가 속속들이 여러분들 세상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노트북 보시면 전원 버튼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0은 뭐죠? 0과 1이라고 했었죠. 비트 수로. 자, 0은 true로, 1은 false입니다. 맞나? 반대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쉽게 얘기해서 끄다 키다입니다. 그래서 스위치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0,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는 뭘까? 한동안 그 대기 전력이 나가. 아니요. 끄지도 아니고 키지도 않은 상태. 절전 모드.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북을 그냥 삥 누르면 절전 모드로 빠집니다. 여기도 있는데 그럼 이거. 예, 똑같습니다. 데스크탑도 눌러보시면 0과 1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대기 모드 표시입니다. 여러분들은 IT와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지 마세요. 네, 술자리에서 저런 얘기하면 욕먹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 문제는 요거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재밌었죠? 저런 얘기하고 맨날 놀아요. 자, 차를 유추해서 차씨를 찾아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A는 A라고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자, 유니코드표를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유니코드표의 구성을 알고 있느냐? 됐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A가 65라는 거는 방금 밑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B는 뭘까요? 66이겠죠. 차례대로 돼 있으니까. 그럼 C는 뭐예요? 67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드는 건 뭐예요? 아까처럼 연산했듯이 원 커테이션 A를 플러스 2를 해서 67을 만든 다음에 다시 어떻게 만들면 돼요? 차로 변환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건 사용하는 애가 코드 포인트지. 그 다음에 더하기니까 연산이 들어가겠죠. 그럼 뭐야? 얘도 캐스팅 연산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연산은 무조건 다 뭐다? 인트 연산으로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쯤에 방금 물어봤던 걸 하려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차 C는 자, 여기다가 65 더하기 2 됐죠? 자, 얘는 뭐예요? 선생님 이상한데요? 얘는 왜 캐스팅 연산자 안 사용해요? 자, 65라는 건 뭐예요? 값이죠. 어디 공간에 담겨있지 않죠. 리터럴입니다. 2도 리터럴이죠. 리터럴하고 리터럴 더하면 뭐가 나온다? 리터럴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차에 그냥 값이 나옵니다. 67이라는 값이. 저 공간은 스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즉 항상 얘기하지만 자, 그럼 우리가 65라는 값, 이 오른쪽에 있는 65라는 값, 2라는 값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사용하지 못하죠? 메모리에 있으나 찾아갈 수 있는 이름이 없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메모리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은 가능한 게 아니고 이름으로 묶여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제가 가르쳐드린 처음 했을 때 우리 이틀의 수업 있죠. 제가 그게 전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모든 걸 다 넣어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제발 말씀드리지만 하루하루 쌓아놓지 마세요. 하루에 조금씩만 한 발자국이라도 한 발자국씩 가시면 나중에 뛰어야 되는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 말씀드렸지만 언어 8개 배웁니다. 상상을 초월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회 나가면 회사에서 국비 나온 애들 무시하는 거야. 6개월 동안 어떻게 그거를 다 배워갖고 오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냥 사람 없으니까 저렴하게 싸게 그냥 뽑고 싶어서 뽑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국비 학생들을 바라봐요. 국비는 학원이라고 생각하지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회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80~90%는 다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실력과 그 다음에 표출해 줄 수 있는 뭐 자격증 아니면 포트폴리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운 입장이기도 해요. 사실은 해보세요. 왜냐면 이제까지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어. 사실은 4.8이잖아요 제 평점이. 이제까지 받았던 중에서 제일 낮았습니다. 원래는 다 4.9, 5.0이거든요 근데 요번에만 시설 쪽에서 좀 떨어져서 공원양이 됐어요. 그래도 고맙게도 강사평가 애들이 4.9를 찍어줘서 그랬는데 한 번도 내려온 적 없거든요. 취업도 다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자 이렇게 하고요.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전에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자 리터럴은 스택에서 공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값도 리터럴입니다. 자 아까쯤에 근데 보신 것처럼 인트로 할게요. 인트 그 다음에 i는 자 a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얘는 뭐예요? 자 차의 코드 포인트 변화는 인트 변화는 인트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트를 더하기 인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인트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적어드린 이유는 뭐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참여하는 타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만약에 코드 포인트가 롱이었어. 그럼 결과는 뭘로 떨어져요? 롱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int i라고 하는 공간에 담을 수가 없겠죠. 크기가 안 맞으니까.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것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결과만 보지 마세요. 집에서 공부하실 때는.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주석 처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주석 처리하다가 놓치시거나 혹은 내가 못 썼다 그러면은 제발 얘기하세요. 필기 못했다고. 아시겠죠? 여러분들만의 소스를 만들고 여러분들만의 책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시중교재는 여러분들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차근차근 본다고 해서 도움이 될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찾아보는 용도, 사전처럼.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참여하는 변수에 따라서 달라짐. 요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변경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요? C 대문자 C로 합시다. 안 돼요. C 요거 주석 처리하고요. C는 자 여기다가 I로 변경하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코드 포인트는 인트 타입이지만 정수 타입은 뭐예요? 차로 바꿀 때 캐스팅 연산자를 사용한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차. 자, 그 다음에 C소로 찍어주시면 C.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가셔서 다시 주석 처리하시고 tp.차2 인투2 차. 마우스 올려보시면 보이드. 자, 실행해보시면 이렇게 대문자 C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간단하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자, 없으면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뉴로 다시 올라가셔서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겁니다. 자, 퍼블릭 보이드 차 숫자 차 num to int num.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되셨고요. 자, 그래서 예시는 이렇게 돼 있네요. 아이고. 자, 예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문제 나오시면 회사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프로그래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웹에서 아이디를 갖고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손코딩을 쓴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다 못 보실 거예요. 이클립스의 단점이기도 한데요. IDE 툴을 사용하시면 단축키나 이런 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해요. 인풋도 자동으로 되고. 근데 프로그래머스나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 보시면 인풋가 자동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다 해주셔야 돼요. 결국은 뭐다? 이론이 잘 돼 있지 않고 익숙하지 않거나 아직은 손코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키지 않았어요. 저는 이클립스 없어도 강의할 수 있습니다. 웹까지 싹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초급자들이나 이렇게 그냥 잔도 완성하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나중에 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오늘 실습 나가거나 포문하고 이거 나가시면 이렇게 삼각형 찍는 거 할 거거든요. 그냥 연습 삼아서 찍는 거긴 한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겁니다. 포문도 여러 가지 형태로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알고리즘 2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 그리는 것도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열을 나가면 좀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시험을 내거든요. 나중에 되면은 그 행렬 계산법도 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나오시면 거의 다 포기해버리시는 친구 찾기 이런 문제까지는 좀 푸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푸시면 알고리즘 중급 정도 됩니다. 고급은 포기하십시오. 그거는 수업 시간에 못합니다. 그건 알고리즘 수업으로만 해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알고리즘을 하고 싶어 들어오신 분이 있거든요. 초급에서 끝납니다. 자바를 다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바랑 다 하면서 올라가면서 중급까지는 제가 해드릴 겁니다. 결국은 뭐다? 싹 다 자바 외우세요.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외우신 다음에 말씀드렸죠. 이력서 넣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건 뭐다? 자바밖에 시험 안 봐요. 아시겠죠? 네. 자, 할게요. 자, 여기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자, 원커테이션 첫 번째는 똑같겠죠? 자, 순서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유니코드4에서 원커테이션 0.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원커테이션 1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원커테이션 2가 있고요.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원커테이션 9가 이렇게 있겠죠. 맞나요? 자, 저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결과는 인트 타입의 9가 나옵니다. 당연하죠. 차니까 연산하면 인트 타입이니까. 이건 인식이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각각의 애들을 찾아서 한번 해봅시다. 아마 48일 거예요, 0이.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 두 개 선언할게요. 제로, Z, 네, 원커테이션 제로. 그 다음에 차, 그 다음에 9, N, 원커테이션 9. 자, 얘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ys5 프린트 F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투커테이션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0, 그 다음에 떼대, 그 다음에 인트 집어넣을 거예요. 모듈러스 디지트 D,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T,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콜론 모듈러스 D,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주기 위해서 이스케이프 N.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죠? 따라치기도 되게 힘들고 뭐 나온가 싶을 거예요. 우리는 익숙함이 더 필요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바인딩 되는 값 두 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커테이션 Z, 원커테이션 컴마 N.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거 하나는 여기에 바인딩, 여기 있는 건 여기에 바인딩. 되셨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편한 문법으로 바꿔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 일단 돌려놓고 할게요. 요걸 일단 돌리고 제가 결과만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TP., 아까 침에 여기 있죠? 자, 실행시키면 자, 이렇게 뜰 거예요. 되셨죠? 왜요? 바인딩 대회가 차였죠? 근데 모듈러스 디지트 숫자로 넣으라고 했었죠?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럼 우린 뭘 사용해야 돼요? 맞아요. 캐스팅 연산자를 사용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랑 똑같은 에러 발생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정수 필요로 하다고? 그럼 여기다가 캐스팅 연산자 인트, 캐스팅 연산자 인트. 그 다음에 돌려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0은 48이네요. 9는 1, 2, 3, 4, 9 더하면 57. 됐죠? 그럼 유니코드에서 48이 뭐다? 0이다. 차이는 뭐다? 0과 9까지의 차이는 그냥 숫자인 9차이다. 되셨나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웠던 sys5로 바꿔줄게요. sys5. 자, 0. 잘 보세요. 얼마나 쓰기 힘든지. 하신 다음에 모듈러스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int z 플러스 그 다음에 투커테이션 escape t 탭 넣어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p 왜 p였냐? 9인데 9. 자, 그 다음에 9 다시 콜론, 그 다음에 컨캐트네이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int n. 됐습니다. 요게 뭐예요? 프린트 F 문법. 요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쓰셨던 조합으로 만들어야 돼요. 컨캐트네이션. 한국어로는 연쇄적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합쳐서 문자열을 만들어내는 거. 되셨죠? LN은 왜 안 찍었어요? 얘가 LN 자체가 한 줄 내려가는 거니까. 얘랑 똑같은 문법입니다. 근데 프린트 F가 사용하기 훨씬 더 편하죠. 그냥 쭉 쓰고 나서 바인딩만 시켜주면 돼요. 되셨나요? 똑같은 얘기야. 줄 맞춰 드릴게요. 줄 맞추면 되죠. 줄 맞추면.
자, 줄 맞춰 드릴게요. 얘가 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얘고요. 그 다음에 LN은 LN이고요. 넌 뒤로 가. 이렇게 된 문법입니다. 요게 쌍으로 맞는 거예요. 얘가 얘, 얘가 얘, 얘가 얘, 얘가 얘. 그 다음에 LN은 얘가 요래. 그래서 값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어떻게? 타입에 맞춰서. 됐죠? 그래서 타입이 안 맞으면 뭐요? 차는 모듈러스 C, 문자 1은 모듈러스 S.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요? 숫자 집어넣을 거니까 모듈러스 디지트 D. 그래서 따지면 여기다가 캐스팅을 안 해준 뭐요? 차가 바인딩 되니까 뭐요? 컨버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 여기다가 인트 넣는다고 했는데, 정수 넣는다고 했는데 왜 차 넣어? 그래서 에러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최종적으로 인트 칼는 자 z-n. 자, 그래서 시소를 딱 찍어보시고 칼.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이 요거를 만들게요. 0 마이너스 1 커테이션 0 0 마이너스 1 커테이션 9는 이렇게요. 이거 투 커테이션이 빠졌네요. 미안해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시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당연하죠? 왜냐고요? 얘가 48, 57이니까 마이너스 9 떨어지겠죠. 됐죠? 저건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수학 함수는 어디 들어가 있냐면 자바점 유틸점 매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돼요? 베이비스 여러분들 알고 절대값으로 만드시면 마이너스가 사라지겠죠. 혹은 바꾸셔도 돼요. 9-0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계산도 가능하죠. 네. 그 모듈러스 D하고 모듈러스 S 요거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면. 예, 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자, 갑니다. 자, 시소 프린트 F로 좀 만들어 주시고요. 프린트 F로 만들 거예요. 프린트 F는 값이 없으면 이렇게 빨간 줄 갑니다. 값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자, 한 4개 복사해 볼게요. 복사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어제 말씀드렸죠? 컨트롤 알트 하시는 방향키 누르시면 쭉 복사됩니다. 되셨죠? 뭐 이동할 때는 알트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동합니다. 그 줄 통째로 이동합니다. 네, 단축키는 정리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좀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죠? 자존심을 살립시다. 자, 투커테이션 하시고요. 쭉 여기다 넣으신 다음에 여기는 실수. 자, 여기다는 투커테이션 하시고 정수. 자, 여기다는 투커테이션 하시고 문자 열. 그 다음에 여기 투커테이션 하시고 문자형.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는 한 줄 내림. 얘도 이스케이프 문자가 아니라 모듈러스로 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실수는 자 모듈러스 F, 정수는 모듈러스 D, 문자열은 모듈러스 S, 문자형은 모듈러스 C, 한 줄 내리면 모듈러스 N. 자, 바인딩 합니다. 3.14 정수 컴마 10 문자형 컴마 투커테이션 안녕하세요. 문자형 컴마 원커테이션 달러. 그 다음에 한 줄 대리. 자, 그 다음에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쭉 보이시죠? 실수 3.14 플롯이에요. 네, 저거 바꾸실 수도 있어요. 여기다 .2라고 하시면 아래 두 자리까지는 또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다 신텍스적인 거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쓸 일이 있어요. 네, 나중에 책 보시다가 두 개만 하고 싶은데 .2라고 찍으시면 두 개만 찍힙니다. 그 다음에 정수 10 아니 됐죠? 문자형 안녕하세요 됐죠? 문자형 여기 들어갔죠? 잘라고 그 다음에 한 줄 내림. 됐죠? 그래서 한 줄 내림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커서가 껌뻑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되셨죠? 예, 이게 프린트F 포매팅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달라고 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 뭐지? 형변안에서 크기의 형변안이랑 형태의 형변안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크기는 이제 크기를 맞춰서 큰 거에서 작은 거 하면 캐스팅이고 작은 거에서 큰 거 하면 그 프로모션인 건 알겠는데 네. 그 형태의 형변안에서 네. 그 뭐지? 롱에서 더블로 형변안 할 때 되는 건 알겠거든요. 네. 근데 롱에서 플롯은 왜 되는 거예요? 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소수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소수점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정수의 크기와 그 다음에 실수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봐줬을 때는 롱은 8바이트인데 플롯은 뭐요? 4바이트인데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수부와 정수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부동소수점으로 움직인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플롯이 롱의 크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해가세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형태의 형말 중에서 그거를 따지는 게 뭐예요? 차와 인트였죠. 요거요. 차의 코드 포인트는 뭐였어요? 인트 값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담을 때 어디다 담아야 돼요? 인트에 담아야 되죠. 되셨죠? 만약에 이게 지금처럼 차의 코드 포인트가 롱 값이었으면 뭐예요? 인트에다 못 담겠죠. 인트에다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캐스팅 연산자를 통해서 값을 담아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예, 좋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 너무 빡세요. 저는 숫자만 연산하고 싶은데 A랑 숫자 B를 빼도 뭐가 나와요? 1이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대문자 A는 65일 거고 대문자 B는 뭐예요? 66이겠죠. 그럼 빼면 뭐가 나와요? 1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하고 싶죠. 선생님 얘가 0에서 1 뺀 건지 대문자 A에서 대문자 B 뺀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 온 애가 첼렉터입니다.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도 만들 수 있지만 그래서 아까 치면서 첼렉터. 첼렉터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차에 관련된 기능을 갖고 있었다고 했었죠. 지금 차 연산을 하고 있죠. 그럼 얘의 집합체계는 어디 계세요? 캐릭터라고 하는 클래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스태틱을 배우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일단 걔를 가지고 연산에 대하고 API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얘입니다. 지금 것까지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가거나 경험치가 부족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건 이런 연산이 아니라 API로 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하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나 뭐 다른 언어로 하실 때도 굉장히 편할 거예요. 특히 갈 일은 없겠지만 빅데이터로 가실 분들, 빅데이터는 5줄밖에 안 칩니다. 여러분 빅데이터 수업 있어서 빅데이터 할 건데요. 빅데이터는 5줄밖에 안 칩니다. 다 함수로 되어 있어요. jQuery도 몇 줄 안 칩니다. 근데 코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HTML, 자바, C 이런 애들은 뭐예요? 로우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로우. 아래쪽 코딩이라고 해서 하나씩 다 해줘야 돼요. 근데 하이레벨 코딩으로 넘어가서 어때요? 얘가 함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실 때는 로우 레벨을 먼저 배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하이 레벨을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PI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개발을 잘 못하세요. 좀 단점도 있어요. 근데 뭐 개발이야. 목표가 다르니까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퍼블릭, 보이드. 자, 세 번째 거는 캐릭터 메소드. 렉터 메소드. 아이고. 자, 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PI는 좀 자세하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숫자형 문자, 문자형? 숫자형 차를 숫자로 계산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숫자인지 아니면
문자, 다른 특수 문자 혹은 letter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냈냐? 이거를 자동으로 판단해줘서 결과를 반환해주는 메소드를 미리 누가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은. 자, 그래서 최소한 내가 어떤 것들을 사용할지에 대한 메소드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API를 달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이게 1년차와 3년차의 차이점입니다. 1년차가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배울 때 영어 언제 점수가 제일 높은지 아세요? 영어 점수 토익 보면 제일 높게 나올 때 고3 때 수능 보면 다음날 영어 점수 최강입니다. 하지만 대학을 3년을 다니면 어떻게 돼요? 거의 이제 막 신발 사이즈는 이제 얘기 나오고 나 졸업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똑같아요. 1년차랑 3년차 개발자의 그렇게 개발 실력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런 경험치가 좀 부족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의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첼렉터점. 요거는 오늘 하시면 확실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첼렉터점. 첼렉터점 get numeric value 이렇게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차에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자동으로 판단해서 해줍니다. 근데 선생님 판단 좀 얘기해주세요. API 한번 읽어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얘네가 중요한지. 그럼 여러분들 API를 왜 사용했는지 확실히 보여요. 우리가 못 만들어냈냐? 아닙니다. 앞으로 배우시게 될 if은 스위치 케이스는 이런 거 다 알게 되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죠? 48부터 57 사이야. 그럼 얘는 숫자네? 라고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쯤에 65부터 Z까지 쭉 하면 뭐예요? 얘는 대문자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if은.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만드냐? 귀찮잖아. 그죠? 귀찮잖아. 그러니까 있는 거 쓰자고. 그죠? 이게 짱이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쓰세요, 제발. 여러분들 만들 생각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할 애는요, 자, 일단 숫자를 하나 좀 만들어 놓을게요.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 봅시다. 자, C는 여기다가 C1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다가는 숫자 1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2는 여기다가 원커테이션 대문자 A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3는 소문자 A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4는 원커테이션 느낌표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게요. 자, 찰락했죠? CH 컨트롤 스페이스. 자, 셀렉터는 얘 클래스는 뭐라고 했었죠? 얘 집합치는 이와 같이 기본 타입과 같이 쌍으로 되어 있는 애. 이런 클래스들은 래퍼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인트는 인티저. 뭐요? 롱은 대문자 롱. 기본 타입은 스택에만 있기 때문에 뭐요? 기능을 부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을 때 뭐요? 자, H2. 과학 시간 같죠? 과학과 영어와 수학을 같이 하는 H2. 개발 재밌어요. 개발 되게 재밌습니다. 자, H2가 있습니다. 자, H2.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자, H2가 있습니다. 자, H2는 뭐죠? H2 몰라? 그래, 물. 그죠? 하지만 얘네는 원소를 따지게 되면 아무 짝이 없는 H와 O죠. 됐어요? 자, 그러면 기능이 부여된다는 건 뭐예요? H2일 때 기능이 부여되죠. 뭘로? 물의 특징을 갖고 오겠죠, 뭐. 그죠? 네. 아시겠죠? 얘네를 조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됐죠? 이렇게 되는 걸 지금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셀렉터는 뭐예요? 기본 타입이 아니라 이 기본 타입의 집합체를 갖고 있는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다른 애들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기본 타입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사실은 인트와 인티저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얘와 얘는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이들 쓰니까 그냥 변형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뿐이에요. 사실 저렇게 변형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론상 가르쳐드리긴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쓰고 저걸 엄청 많이 쓰니까 아예 자동으로 변경되게 만들어놨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시험에 나오시면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하시죠. 왜냐면 지금처럼 형변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 타입의 형변환과 참조 타입의 형변환이 달라요. 즉 기본과 객체가 형변환이 다릅니다. 저기는 OOP가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셀렉터 점 하신 다음에 get numeric value를 찾아보세요. 여기요. 자, 근데 여기 마우스래. 자,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시면, 자, select.get numeric value가 메서드가 2개 있는 게 보입니다. 그죠? 요거는 오버 로딩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저번에 말씀드린 헷갈릴까봐. 자, 하나의 클래스에는 똑같은 게 2개가 선언이 안 된다고 했었죠. 뭐요? 변수명 2개 선언 안 되고요. 메서드명도 2개가 선언 안 됩니다. 이름이 같은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 이름은 2개 같죠. 저렇게 만드는 방법을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가르쳐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제 다 이걸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4일밖에 안 됐지만. 자, 보세요. 메서드명이고요. S는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보이세요? 파라미터로 아규먼트로 뭘 필요해요? 차 타입의 뭔가 값을 하나 필요로 하죠. 자, 얘는 뭘 필요해요? 인드 타입의 코드 포인트. 자, 이해 가시죠? 얘를 몰라도 된다는 얘기야? 아, 너 그냥 보이는 대로 원컨테이션 넣어. 얘는 뭐예요? 그 코드 큐어에 있는 코드 포인트 인드 값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원컨테이션 A를 넣든지 아니면 65 넣어. 그럼 내가 알아서 변환해 줄게. 이해 가시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 넣을게요. 자, 여기다가 쭉 넣을게요. C1. 자,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t C1 conversion. 자,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4개니까 4개 복사하시고 C2, C3, C4 C2, C3, C4 자, 우리는 아직은 잘 모르니까 결과값을 가지고 유출해 봅시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 뭐라고 해요? 네, 머신러닝이라고. 문제를 제시하고 답을 제시했죠. 이게 맞아. 이렇게 계속 학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머신러닝. 아시겠죠? 네. 자, 됐고요. 자, 여기다가 시스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쭉 찍어주시면 됩니다. C1. 컨버션. 자, 이렇게 하시고 C2, C3, C4 쭉 해봅니다. 자, 되셨나요? 네. 메인 가셔서 자, 이번에는 TP점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select 메서드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짜잔. 되셨나요? 1, 10, 10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자, 되셨죠? 자, 원래는 API 보고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지만 일단은 지금 요거부터 해드렸습니다. 자, 영어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 번역기가 있으니까요. 영어를 요즘에 누가 하냐, 그죠? 잘하시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 영어는 팝하고가 해주죠. 자, 볼게요. 자, API 찾아볼게요. API를 2가지 방법으로 찾아드릴 건데요. 어제 API 풀었잖아요. 거기에서 찾는 방법과 그 다음에 2번째 방법은 단축키를 통해서 외부로 연결하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여기에서 메서드 뒤에 이렇게 커서 올리시고요. Shift F2 그럼 웹브라우저로 찾아집니다. F2 F 누르고 E 말고 F2 F2 예전에 있었어. F2 되셨나요? 자, 되셨나요? 자, 들어오셨으면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풀었던 자바 쪽에 가시면 API가 있습니다.
찾았나요? 자,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덱스가 있습니다. 인덱스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브라우저가 열릴 거고요. 되셨죠? 자, 여기에서 자바 SE 되셨죠?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기본 타입이 참조 타입으로 변경된 래퍼 클래스죠. 그럼 어디에 속해 있냐면요, 자바.랑, 자바.랭귀지에 속해 있습니다. 자, 찾아주세요. 자바 베이스에 들어가셔서 자바.랑 찾아주세요. 되셨나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니요. 예, 어디부터 할까요? 저 API 물건 못 찾아가지고. 아,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게요. 자, 랑 들어가시면 여기에 쭉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서 셀렉터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셀렉터 들어가신 다음에, 자,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클립스에서 보시는 화면이 요겁니다. 되셨나요? 똑같죠? 이클립스에서는 메서드 올려놓으시고 Shift F2 누르시면 바로 브라우저로 열리고요. 근데 브라우저 인터넷 연결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API 문서를 보셔야 되겠죠. 지금 찾는 방법 뭐요? 자바 베이스에서 자바.랑 찾으시고 캐릭터 찾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API 문서는 모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만드는 게 표준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만들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행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API 문서 만들어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 겁니다. 저희 이번 주 말쯤에 수업이 뭐냐면요, 이 API 문서 만드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죄송, 힘들다고. 여러분들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 합니다, 우리는. 자, 되셨죠? 자, 뭘 보든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밑에 쭉 내려가시면 찾으셔도 돼요. 여기서 누르신 다음에 아까쯤에 있었던 get numeric이라고 쳐보세요. get numeric이라고 치셔도 되고요.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쭉 내려가시면요, 여기 한번 눌러보실래요? 여기 메서드라는 탭 보이세요? 메서드? 찾으셨나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클래스는 뭐로 구성되어 있죠? 클래스 전체를 뭐라 그러죠? 클래스 내부에 있는 것들 모든 거? 멤버는 뭐로 구성되어 있죠? 멤버 필드, 멤버 메서드, 생성자, 멤버 필드, 컨스트럭터, 메소드. 말씀드렸죠. 제가 가르치는 거는 여러분들이 외국 책을 보시거나 어떤 책을 봐도 표준으로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 기준을 잡고 다른 언어로 갖다 붙이십시오. 되셨죠? 자, 여기서 메서드를 눌러보신 다음에 그 메서드로 넘어올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그 다음에 ABCD로 되어 있습니다. G니까 C, D, E, F, G 여기 있습니다. Get Numeric Value 여기 있습니다. 저 요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아직은 안 배웠지만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애고 반환 타입은 int고요. 메서드명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필요한 타입 아규먼트는 차로 주네요. 그 다음에 설명 Returns the int value int value를 뭔가 준대요. 그 다음에 Specified Unicode Selector Present 뭐예요? 유니코드로 셀렉터로 되어 있는 애, 구체적인 애를 int 값으로 준대요. 이게 설명인데 너무 간략하죠? 상세 정보를 눌러보시면 들어갑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제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어쩌고 되어 있고요. 번역 돌려보시면 돼요. 영어 잘하는 게 아니군요. API는 단어만 보시면 됩니다. 자, 해보세요. 자, 레터스 문자요. 대문자 A부터 Z까지 대문자 A부터 Z까지 얘네들은 어퍼케이스입니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 애들이요. 얘네들은 역스러시 역스러시 U 제로제로 다 이거 한번 했었죠? 41부터 5A까지예요. 16준수니까. 그 다음에 로우케이스 소문자는 61부터 7A까지래요. 되셨죠? 그 다음에 멜리언트라는 애가 있고요. 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소매 어쩌고저쩌고 뉴메릭 잘 보세요. 10부터 35로 나온대요. 대문자 A도 뭐 10, 소문자 A도 뭐 10. 그러면 소문자 B는 몇일까? 11. 소문자 C는 12. 대문자 C도 12. 이와 같이 숫자로 표현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만약에 셀렉터가 뉴메릭 밸류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1를 리턴하겠습니다. 특수문자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2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뭐예요? 얘는 잘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숫자는 그냥 여러분들 마이너스 48하든지 해서 숫자를 그냥 보여주고요. 원 컨디션 0을 넣으면 숫자 0을 뱉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계산해서. 그 대신 문자, 대문자, 소문자 가림없이 A는 무조건 10. 그 외의 것들은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2로 뱉어내야겠다. 그럼 여러분들 판단할 수가 있겠죠. 내가 쓴 것 중에서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 그럼 얘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1부터 9까지 나오면 뭐예요? 숫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10이 튀어나왔어. 그럼 뭐예요?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세요? 자, 여기다가 자, 여러분들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자, 일단 요거 자, 잘 보세요.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1. 왜 1이겠어? 숫자 1이니까. 자, 대문자 A죠? 무조건 10 나온다고 했었죠? 소문자 A죠? 무조건 10 나온다고 했었죠? 특수문자 마이너스 1 나온다고 했었죠? 매뉴얼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우리 거 넣어봅시다. 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가. 자, 여기다가 가라는 글자, 느낌표에다 가라는 글자 넣어볼게요. 가. 자, 보이세요? 마이너스요. 왜냐고? 대문자 A도 아니고 소문자 A도 아니니까. 그럼 얘는 뭐야? 그냥 특수문자로 인식한다는 얘기죠. 모든 언어가 다 이런 거예요. 일본어로 쓰시거나 그래도 다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요? 특수문자나 한글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로 나오면 무조건 뭐다? 얘 포함되어 있어요. 됐죠?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문자열을 문자형으로 쪼개는 것만 아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스폼을 돌리거나 반복문을 통해서 쭉 앞에서부터 확인하면 되겠죠. 되셨나요? 개발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로직을 잘 구성하거나 아니면 응용력이 좋을 뿐이지 개발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학습을 많이 통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뭐예요? 메서드나 혹은 경험이 많으면 그것도 잘하는 개발자고요. 아니다, 나는 하나만 알고도 이거 갖다 계속 짱구 골려서 어떻게든 결과값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잘하는 개발자입니다.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예요? 둘 다 코어 언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언어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2주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API도 좀 활용해봤습니다. 되셨나요? 자, 일단 수업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저께까지 배운 것까지는.